네,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석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께서 그 온라인 원스톱 대한대출 인프라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후보자께서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더 좋은 방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한대출 인프라가 들어오고 나서는 꽤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금리가 한 1.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 그에 따른 이자 절감 혜택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제법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싼 금리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은행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 절감된 금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금융위원회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저는 느끼셔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지난 2023년에 이 은행들의 중도 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3,26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이는 2022년보다 더 올라간 금액입니다. 한 56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은행은 돈잔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각 은행들에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도 저는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수수료를 이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 3분기에 마련해서 6개월 뒤인 그러니까 내년 1월에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은행은 또 돈잔치 할 겁니다. 제가 더 기가 찼던 문제는 은행의 어떤 수수료 상환 비용에 대해서 은행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 비용은 산정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지금 당장 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냈는데 이거는 은행이 국민 기만하는 거죠. 어떻게 논의 중인 기준을 가지고 은행이 3천억이 넘는 수익을 거둬갑니까? 이거는 저는 은행이 국민 기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위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은행에게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저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주구식으로 기준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로 돈잔치하고 있다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은 실제 그 은행들이 그 과정에서 꼭 드는 비용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한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뭐 행정 비용은 이해가 되지만 기회 비용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고충을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산정 기준 하루라도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와 연결해서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대한대출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지금 과점 형태에 있는 은행 구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또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산의 경쟁을 촉진을 해서 국민들께 수혜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정도에 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이런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인가를 내줄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모양을 취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전혀 뭐 진척되는 상황이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뭐 언론 보도도 없고요. 가이드라인조차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 정도로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서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해줄지 말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관련된 사업자들은 금융위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들어와 줘야 은행 간의 과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작년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 은행의 추가 설립 부분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을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의 어떤 그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동안 해왔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을 하면 그 요 인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 부분을 갖다가 좀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존 은행들이 그 신규 은행들에 대해서 지분 15% 이하로 확보하게 하는 뭐 그거는 노하우도 배우고 어떤 신규 은행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존 은행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게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포용 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기존의 은행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너무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